무슨 자율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자율신경은 뇌에서 나와가지고 척추, 특히 흉추 쪽으로 자율신경이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자율신경이 없어요. 흉추뿐이라 자율신경이 있는 곳이 흉추밖에 없습니다. 내장으로 가는 것만 자율신경이니까. 근데 거꾸로 발가락 끝에서부터 정맥에 자율신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병을 만든다고? 그 독일에서 온 그 영감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의사들은 그거를 안 믿지. 왜? 지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해갖고 치료하니까 낫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만드는 그게 스폰서드잖아.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은 가정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있다고 가정하고 하니까 낫더라. 안 나오면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있다고 가정을 해가 낫더란 말이야. 그러면은 일단 믿고 시작을 하는 수밖에. 그렇게 심포를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정을 세우고 하는 것도 그 이제 순수 과학에서도 그걸 가설이라는 이름 그렇죠, 가설이죠. 하는 거기 그래 가설은 똑같아요. 그 과학에도 가설이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이지. 가설을 네. 진짜로 증명을 하면 그게 그렇지. 설이 되는 네. 거고. 그렇게 심포를 이해를 해주세요. 자, 심포는 동양과학에서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심포는 심장을 둘러싼 포대기라 심장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중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심포라는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의학, 중의학의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음중양의 개념에서는 심포도 여간은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3초는 뭐냐면 자 심포는요 기를 만들어내는 장부입니다. 3초는 뭐냐면 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기를 다 쓴 기를 배설하는 장부입니다. 자 음의 장부와 양의 장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음의 장부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고요. 양의 장부는 기운을 사용하고 배설하는 장부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이라는 기운이 있습니다. 오행에서 목의 기운. 부드럽게 만들고 안정되게 만드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이 힘을 만들어내는 장부는 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의 기운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썰개고 그 다음에 배설해 그 기운을 배설해내는 장부가 썰개입니다. 심장이 이 화라는 발산시키는 이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가 내 몸에서 내 몸 전체에서 발산시키는 기운을 만들어내는 장부가 심장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장부는 소장인데 사용하고 난 배설하는 장부도 역시 소장이다. 비와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는 뭉치고 결집하게 만드는 힘 오행에서 그 힘이 토입니다. 그 힘을 만들어내는 장부는 비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배설하는 장부는 위입니다. 폐와 대장도 마찬가지고 신장과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기운이 있잖아요. 이 상생상극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 기운이 그게 심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내버리는 장부는 3초다 그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심포가 안 좋은 맥 구산맥이죠. 구산맥이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보면 병이 참 많아요. 구산맥이 나오는 사람들. 심포가 안 좋을 때 얘기 나오죠. 구산맥이. 아주 이 심포가 안 좋은 병이 많아요. 그런데 3초가 안 좋은 맥은 여기서 나오죠. 3초가 안 좋은 구산맥, 구산맥이 인형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맥을 보시다가 자, 인형맥은 아직까지 이런 분들은 못 보십니다. 제대로 못 봐요. 인형맥은 굵기 때문에 크기가 여러분들이 이 중국에서 잡는 거하고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시다가 늘릴 수밖에 없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산맥을 넣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중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 못 가네. 왜 얼마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몸에 쓸데없는 썩어 남은 기운이 꽉 차여 있다는 게 이게 배설돼야 되잖아요. 배설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거는 중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형에서 구산맥이 나오면 그건 아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내가 맥을 잘 보지도 못하면서 이건 확실히 구산맥을 느꼈다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배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배설을 못하면 아 얘가 화장실 가서 이걸 싸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기운도 쓰고 남은 기운은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버려야만이 새 기운이 만들어져요. 버려내지 못하면 새 기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포를 이해를 해주세요. 요게 잡다하게 적어놨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심포는 그런 장부다. 모든 걸 총괄하는 장부다. 심포에 병이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에서도 안 나오는 병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야기를 먼저 했냐면 사실은 감기 이야기를 먼저 하려 했는데 이 이야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설명을 굳이 안 해드려도 제가 있다고 믿으라 하면 믿는데 그 전에 다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잘 안 믿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 이야기를 일부러 이 얘기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처음에 사실은 감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요즘 감기 환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감기를 어떻게 고치면 되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먼저 시작을 하려 했는데 이 감기 이야기는 이거 들어야 되거든. 꼭 들어야 될 부분이 돼가지고 순서를 잠시 바꾼 겁니다. 자, 감기에 한의학에서 감기가 33가지인가 뭐 30몇 가지인가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양의학에서는 감기 다르고 독감 다르고 그렇게 돼 있죠. 서양의학에서는 병을 보는 기준이 병균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죠. 그 다음에 내 몸의 형태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째졌다, 아니 비틀어졌다, 이게 병을 보는 기준이죠. 균이 있나 없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치를 해갖고 뭐 간 수치가 얼마인데 얼마라서 병이다, 이런 기준들이 서양학에 되어 있지만 동양학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각 장부에서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가 병을 보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병증을 놓고 다스린다면 이 세상의 치료법은 수십만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어떻게 수십만 가지를 다 기록해가지고 병증대로 치료를 하겠어요. 동양학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동양학은 이 장부를 기준으로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도 동양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6개 테두리 안에서 놓고 보면 되니까. 한의학은 5개 테두리입니다. 6개도 아니고 신부가 없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만 놓고 보면 약을 지을 때나 침을 놓을 때나 다 그 테두리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단순한 게 있어요. 왜 이게 복잡해졌냐를 놓고 보면 이렇게 치료해 보니까 안 고쳐지잖아.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쪼개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과, 우리 아프면 내과에 갔어요. 아프면 내과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과 의사들이 못하는 거는 이거는 뼈 쪽의 문제니까 이거는 정형외과로 가세요. 이래 됐죠. 요새는요, 저는 위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저 간내과로 갔어요. 네? 또 소화기 갔는데 저는 위 전문이지 대장 전문이 아닙니다. 대장으로 갔어요. 자꾸 쪼개는 거야. 안 되니까 자꾸 쪼개는 거야. 하나가 되면은, 자기가 했던 하나가 되면은 쪼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쪼개놓고 보니까 더 안 되는 게 더 많아. 왜냐하면은 이 우리 몸의 상호 연관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쪼개놓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위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주는 약을 먹었더니 그게 간에 물이 가고 콩팥에 물이 가고 어떤 병이 생겨버려요. 요즘 현대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봐줘야 되는데 전체를 안 놓고 봐요. 동양학은 전체를 놓고 봐줘야 되는 병이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부작용은 덜합니다. 서양학은 부작용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체를 이 국수만 놓고 보니까. 감기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감기도 전체를 놓고 보시면 돼요. 감기도 자 어떤 감기는요. 어떤 감기는 편도가 확 부어있어. 목소리가 확 변하고 쉬고 편도가 확 부어가지고 가래도 확 나오고 그렇지. 말도 하기 싫어.
어떤 데는 그런 감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감기는 목이 까짝까짝까짝해, 뭐 간질간질하면서 까짝까짝한 그런 감기도 있죠. 또 어떤 감기는 콧물이 쫙 제철 팍 하면 콧물이 쫙 나오고 그냥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는 감기도 있어요. 같은 목인데도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어떤 감기는 화장실 가서 오줌을 누르죠. 뼈 뜨끈뜨끈해. 아마 이런 감기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경험이 있는데 소변이 뜨겁게 느껴지는 감기가 있어요. 또 어떤 감기는 열이 팍 나는 감기가 있고 또 어떤 감기는 열이 올랐다 내렸다. 밤에는 벌벌 끓다가 일어나면 확 내려가 춥고 이런 감기도 있고 또 어떤 감기는 살도 못 될 정도로 만져보면 아픈 감기가 있고 우리 흔히 몸살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뼈마디가 쑤시갖고 삭신이 쑤시는 감기가 있고 어떤 감기는 눈알이 툭 이렇게 중얼대갖고 눈이 아직듯이 튀어나올 것 같은 감기가 있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그 감기를 감기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요. 제약과학은 이게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감기냐, 독감이냐, 사스냐, 신종플루냐 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놓고 보지 말고 장부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장부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목하고 편도와 연관된 우리 장부가 뭐죠? 간이죠. 간이 안 좋으면 편도가 잘 붙는다, 목이 잘 쉰다, 목이 굵어진다, 갑상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편도가 막 부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감기는 균이 아니고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죠. 감기 바이러스가 간 또는 간 경락상에 침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간 또는 간경락입니다. 주로 간경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내 몸에 있는 간경락상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그게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그 내 몸의 목의 기운을 상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화는 발산시키는 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지난 시간에 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화의 기운은 화의 경락은 심장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갔다가 소장은 심장은 소장이니까 다시 올라오면서 그게 목을 타고 올라가서 뭡니까 혀 그 다음에 눈까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가지 하나는 저 겨드랑이 사이로 틈틈이 빠져나가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화는 발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볍죠. 열이죠. 뜨겁죠.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면 열이 많이 난다. 감기 중에 열나는 감기. 화입니다. 심장에 또는 심장경락에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 거예요.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독감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독감이면 좀 더 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감은 독한 감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의사들은 죽으라고 아니라고 그럽니다.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고 감기가 다른 바이러스다.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감기약이 없잖아요. 독감 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감기나 독감, 그 다음에 사스, 신종플루 어떻게 고쳐요? 이거예요. 대정요법이에요. 의사들이 하는 방법. 대정요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자는 이거고 정자는 이게 홈수들인가? 이거 맞나? 진단 맞네. 이게 뭐냐면 증상이에요. 증상에 대해 가지고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법이에요. 증상에 대해서 치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이 나면 해열제, 염증이 있으면 항생제. 그게 대증요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감기 치료를 하러 가면 해주는 방법이 뭐냐? 열납니까? 이러면 해열제 주고. 그 다음에
목을 딱 보니까 막 퉁퉁보가 염증이 있거든. 그럼 항생제죠. 그거예요. 그게 대증요법이에요. 감기 바이러스 죽이는 약은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누가 죽이냐? 내 몸이 알아서 죽여야 돼요. 내 몸의 기운만 튼튼하면 알아서 죽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30년 전만 해도 인류가 정복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어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 바이러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HIV. 예? 이거 무슨 병이지? 이거 에이즈예요, 에이즈. 예? 못 고치죠. 근데 지금 그 당시 진단받았던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많이 70~80% 살아있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더란 말이야. 왜냐? 바이러스는 죽일 수 있는 게 사람 몸이야. 내 몸의 기운만 튼튼하면 내 스스로 죽여. 독도 그런 독이 있습니다. 보고독 있죠. 보고독 해독제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보고독은 해독제가 없습니다. 그럼 먹으면 무조건 죽겠죠. 그런데 병원 가면 살아요. 왜 사는 줄 아세요? 보고독은 이 자율신경을 마비시켜 심장을 못 뛰게 만들어요. 내 몸이 스스로 해독할 때까지 심장만 막 뛰게 만들면 돼. 보고독 먹은 사람 병원에 가면요 심장만 뛰게 만듭니다. 한 이틀 동안. 그것만 뛰고 있으면 이틀 지나면 저절로 보고독은 없어져. 내 몸이 해독시켜버려.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내 몸이 알아서 없앱니다. 이 대증요법을 쓰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 나잖아. 그러니까 열 해열제 줬어. 그러면 살만하잖아. 살만하니까 그 사이에 내 몸이 바이러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대증요법입니다. 의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말은 맞지. 그런데 우리 동양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러스 들어왔자 열도 나잖아. 바이러스를 죽일 게 아니고 열을 내릴 게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열을 안 만들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 안 만들어? 내 몸에 기운, 목이 퉁퉁 부어가 열이 난다 이러면 퉁퉁 부었으면 이게 목에 있는 간의 기운을 바짝 넣어주면 이 목이 부은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이 내릴 수밖에. 바이러스를 내 몸이 스스로 죽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래 보시면 돼. 감기, 독감, 그 다음에 아까 사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여기 생긴 이거 뭐야? 대상포진. 치료법이 다 똑같습니다. 치료법 다 똑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신종플루 한번 네. 유행했을 때 약이 없어가지고 초창기에 막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약으로 살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약을 먹으면 괜찮았는데 안 먹은 사람은 그때 연예인 아들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 죽고 있었지. 네. 근데 신종플루고 사스고 간에 그거 안 하고도 고친다는 사람이 그 당시 제법 나왔어요. 안 하고도 스스로 고친 사람, 나도 모르게 나은 사람도 있었다. 면역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 그렇지. 자기 스스로 그 기운을 낼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면역이 약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키워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보느냐면 먹으로. 맥으로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면역이 맥을 보실 때 이제 맥 이야기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부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떠 있는 맥이고 가라앉아 있는 맥이에요. 떠 있는 맥은 손을 살짝만 대도 나타내는 맥입니다. 가라앉아 있는 맥은 꾹 눌러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떠 있는 맥과 가라앉아 있는 맥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냥 잡으면 홍맥, 모맥이 나오는데 꾹 누르면 현맥 나와요. 아니면 구맥 나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침에서 나타나는 맥은 장부 자체의 병증이에요. 부음은 경락이나 체표에 나타나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으면 부에서 나오겠어요? 침에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떠 있는 맥이겠죠. 감기 바이러스 갖고 장부를 죽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부에서 나오는 맥을 기준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왜냐면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떠 있는 맥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떠 있는 맥을 보시고 떠 있는 맥에 지금 어떤 맥이 뜨냐에 따라서 이 사람 증상이 본인이 말 안 해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떠 있는 맥에 모맥이 나와 있다란 말이야. 그럼 폐 문제죠. 폐가 지금 식은 거야. 폐 또는 폐경락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 겁니다. 또는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앞으로 우리 폐 공부를 하겠지만 폐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야. 대표적인 게 콧물이에요. 맑은 콧물이에요. 자, 목이 안 좋았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눈물이 마른다. 목 안 좋을 때 그렇죠? 안구 건조증 또는 눈물이 줄줄 흐른다. 그렇잖아요. 편도가 붓는다. 근육이 경련이 잘 일어난다. 근육이 전에 목은 이런 감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화가 안 좋을 때는 열이 막 올라온다. 목이 마른다. 입속이 마른다. 그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토가 안 좋을 때는 소가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돼. 소화인데 배 아픈 감기 있었죠? 배 아픈 감기 있죠? 그런 감기가 나타납니다. 자, 신장이 안 좋은 감기. 신장은 뼈예요. 뼈마디가 아프다. 토는 살이에요. 살은 토거든. 살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맥에 나타납니다. 떠 있는 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고쳤어요? 침으로 고치고 음식으로 고쳤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요거 고전에 요거 얘기합시다. 자, 상아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감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아 이제 좀 전에 우리 배우겠지만은 심포가 안 좋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한열왕래입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여자분들 갱년기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 이 심포가 안 좋을 때 한열왕래. 그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심포가 안 좋은 감기는요.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감기가 나타나요. 그러면 감기에 우리 음식을 꾸준하게 먹어가 고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음료수 정도로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유사장부끼리 갇혀서 잘 나타납니다. 요 두 개. 일성이죠, 이거 두 개. 그죠? 요 두 개 이성이죠? 요 두 개 삼성이잖아요. 일성끼리 동시에 나쁜 감기, 안 좋은 감기. 이성끼리 동시에 안 좋은 감기. 삼성끼리 동시에 안 좋은 감기들이 잘 나타나요. 동시에 잘 나타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70~80%는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김준실 선생은 감기 종류는 6가지라 그랬어요. 6장 6부니까 6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는 6장이라서 6가지가 아니고 고름의 장부끼리 안 좋으니까 한 가지. 이 두 개. 심포와 간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그 감기를 뭐라 했냐면 고름 감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담과 삼초 같으면은 소양의 장부죠. 이거는 소양 감기라고 했어요. 근데 고름 감기와 소양 감기의 차이는 똑같잖아. 증상은 같은데 양의 그 감기가 좀 더 심해요. 감기가. 양의 장부에 침투를 하면 감기가 좀 심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소음, 신장과 심장에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소음 감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방광과 소장에 침투를 하면 이건 태양 감기가 되는 겁니다. 자, 소음 감기와 태양 감기의 차이는 역시 태양 감기가 좀 더 심합니다. 폐와 비장에 침투를 하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태음 감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장과 위에 침투를 하면 양면 감기라고 그랬어요. 증상은 같지만 더 심해요. 양의 장부에 들면. 그렇지만 치료법은 같겠죠. 자, 우리가 음료수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간과 그러니까 일성의 장부에 이제 거름 감기든 소양 감기든 뭐 먹으면 이 신맛과 떫은 맛이 들어간 거를 먹으면 낫겠죠. 따끈하게 데웠어요. 신맛과 떫은 맛이 있는 우리 주위에 음료수가 뭐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야구르트가 대표적인 겁니다. 제일 찾기가 쉽습니다. 그냥 단맛 나는 야구르트 말고 단맛 안 나는 야구르트. 시큼하고 뜰도 시금철철한 거. 그러니까 이제 뭐라나 우리 요만한 병에 든 거 있죠. 좀 큰 병에 든 거. 그리고 시금털털하잖아요. 그런 거를 따끈하게 데펴서 먹으면 이 감기는 쉽게 고쳐집니다. 먹고 대신에 추워서 생긴 거니까 땀을 바짝 내야 돼. 바짝 내고 난 이유도 중요합니다. 나와서 찬바람 쐬버리면 또 걸려. 그러니까 그 찬바람을 안 쐬고 땀을 제대로 닦아. 그리고 다시 몸이 더운 상태를 계속 밤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일어나면 가벼워집니다. 자, 요 두 개가 오는 관계가 있다. 신장과 신장. 이건 짠맛이죠. 이건 짠맛이에요. 이건 쓴맛이에요. 우리 주위에 짜고 쓰고 한 걸 찾아보니 없어. 할 수 있나? 커피에 소금 타야지 뭐. 예? 맛대가리는 되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먹어도 봤고 먹이도 봤거든. 잘 나와. 따끈하게 데펴가지고 커피에다 소금을 타가지고 예? 아주 뜨겁게 후후 불어가지고 마시고 그러고 땀을 바짝 냅니다. 근데요 땀을 낼 거라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나는 왜 그래 땀이 안 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마차에서 먹으면 땀이 납니다. 잘못 먹으면 땀이 안 나요. 자,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폐와 비장, 이건 달고 맵고잖아요. 달고 매운 게 뭔데? 요거 있죠, 생강차 있죠. 요거 생강차를 내가 요걸 취급을 하는 이유가 감기하고 취급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강차 저거를 이 병에, 이 감기에다가 먹여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감기에 먹여봅시다. 듣겠어요? 안 됐지. 땀도 안 나와요. 그래 먹으면. 자기 몸에 맞는 음료수를 먹으면 땀이 잘 나옵니다. 안 맞는 걸 먹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의학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TV도 나오고 신문도 기고를 해놔놓고 한번 그 얘기를 해요. 아프니까 감기가 걸리니까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어라. 자기는 그걸 먹으니까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순 거짓말이다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TV에도 그 얘기가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학 전문 기자가 써놓은 거예요. 내가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요, 예? 홍해거리 얘기 맞아. 그런데 이런 논리를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인 거라. 사실은 요렇게 두 개 오는 감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성, 이성, 삼성 한 70% 정도는 그래 오지만 아주 적출하게 요렇게 안 오고 이상하게 요렇게 오는 감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열도 팍 나고 목도 마르고 재채기도 나고 콧물도 나고 이런 감기도 있다니까. 이런 감기에는 소주도 고춧가루 타면 백발백중이라니까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 감기인데 오늘 술 한잔 먹어도 될까요? 내가 같이 가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감기 보고 요런 감기 걸린 사람이요 절대 못 먹게 합니다. 네. 요런 감기 걸린 사람 못 먹게 합니다. 근데 이 감기 걸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걸린 사람. 오히려 소주에다가 내가 갖고 다니는 죽염 타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 먹고 가서 집에 가서 남겨버리면 감기가 낫는다니까. 어떤 감기는 소주를 먹어서 나을 감기가 있고요. 소주는 쓴맛이잖아요. 그리고 열을 또 만들어내잖아. 소주가 술이 좋은 거는요 열을 만들어내지만 술이 깰 때는 열이 확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술을 먹고서 입을 바짝 덮고 자야 돼요. 땀을 팍 내야 돼요. 몸을 따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덥다고 입을 차는 순간 감기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현재 나타나는 맥과 자기 몸의 증상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료수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먹으면 안 돼. 따끈하게 데펴야 됩니다. 아주 따끈하게 후후 불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머그컵에 한 잔을 아주 천천히 한 잔을 가지고 적어도 5분 10분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한 잔을 다 마시기 전에 내 이마에 땀이 살살 맺힙니다. 그때 이불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반드시 코까지는 덮어야 됩니다. 이 공기가 이리 들어가니까 코까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땀을 이까지 덮으면 더 좋고 땀을 바짝 내쉬되 마른 수건을 옆에 두고 중간에 나면은 자다가 나면 땀이 귀찮으면 땀을 닦아가면서 그래 땀을 바짝 내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초기 감기 왔을 때 여러분 그래 고치시면 금방 고쳐요. 감기 일주일 열흘 안 갑니다. 그건 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기를 고쳐요. 길어봐야 이틀이에요 나는. 단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나 그렇게 못해요. 출근해야 돼요. 그럼 나 할 말 없어. 쉬어줘야 돼요. 감기는. 결국은 못 쉬는 바람에 일주일 열흘 동안 병원 가서 들을 눕는 거야. 종이 이렇게 고쳐버렸어야 돼. 그래서 내 몸에 기를 만들어 놓고 기를 넣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다음부터 감기가 잘 오지도 않고 와도 이렇게 쉽게 낫는데 항상 주사 맞고 링겔 맞는 습관 들이는 사람들은 일주일 열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몸 시스템이. 그래서 감기에 저 뭐 이번에 그 저 감기 예방 접종 맞은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몇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누라도 가서 예방 접종 했어요. 근데 나는 안 해요. 나는 이렇게 놔줄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아서 혹시나 그리고 참 침도 또 필요하죠. 일어나려면 침도 안 맞으면 좋습니다. 물론 그 감기에 좋은 침이라 해가지고 이 손가락 사이 하나 길게 꼽는 침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듣는 감기가 있고 안 듣는 감기가 있어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우리 그 동시침법에 보면은 이거 차 1열, 차 2열, 차 3열 이래가지고 6부터 2까지 침을 찌르는 게 있어요. 근데 평형침법에 보면 여기 감모혈이라 해서 감기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침이 들어갑니다. 이 속에. 근데 여기가 경락상으로 보면요. 3초 경락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관계는 잘 들어. 요 관계는 잘 듣는데 어떤 관계는 또 안 들어. 그러니까 뭐 감기오는 침을 맞으시려면 맥 나오는 대로 내경침법 내 몸의 정상대로 내경침법을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 따끈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거 저거 음료수가 다 없다. 집에 생강차도 없고 커피도 없고 소금도 없고 없더란 말이야.